김정일 선대위원장님께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정일 선대위원장님께 환영의 꽃다발 증정식 있겠습니다. 예, 손 잡고 한번 들어주세요. 박정하 고맙습니다. 이강호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주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원주에서 이번 21대 총선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를 하신 이 두 분의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오늘 왔습니다. 여러분, 이 두 후보를 이번 총선에서 꼭 당선시켜 줄 거죠? 제가 지금 이 두 후보를 왜 당선을 시켜서 국회로 보내야 되느냐는 것 사유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3년 동안에 이 문재인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다 경험해 보셨죠? 제가 보기에 어느 하나 제대로 성과를 낸 게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매일매일 생활과 관련된 경제 문제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3년 동안 말은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고 그랬지만 소득주도 성장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실업과 패배를 양산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가장 피해를 본 경제 계층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입니다. 그 아울러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 함께한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의 지난 3년 동안 한계 상황에까지 직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소리가 나온지 아십니까? 지금까지는 참았지만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러니까 못 참겠다 갈아보자 하는 얘기가 전국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심정이시죠?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결국은 이 정부는 경제를 이끌어갈 능력이 없습니다. 다 무능한 정권이라고밖에 달리 얘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경제 정책이 더 이상 지속이 됐다가는 한국 경제의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 첨가해가지고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균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 들어오니까 이제는 거의 경제 상태가 마비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서도 정부는 아무런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지금 춘천에서 이곳에 오는 길입니다만은 이 강원도라고 하는 도는 한국 경제가 잘 돼서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으로 여기를 강원도를 찾아와야지 강원도 경제도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정지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경제가 거의 마비 상태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도 못하면서 이 코로나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구당 100만 원씩을 주겠다는 발표만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구당 100만 원 준다는 얘기가 언제 실현이 될지를 몰라요. 선거가 끝나면 준다고 그러는데 선거가 끝나면은 국회가 소집되고 국회가 소집되려면은 기한이 상당 기간이 벌어져야 되는데 추경을 통해서 지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우리 경제가 어떻게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것에서는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우리보다는 코로나 바이러스 균을 늦게 체득한 미국이나 구라파 같은 나라는 이미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가지고서 어려운 사람들의 경제 환경을 도와주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런 그런 상황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제정책이 지속됐다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코로나 경제가 도래할 것 같으면 더 엄청난 경제 상황이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겪어본 일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경제 상황이 도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미국의 경제학자가 한국이 적당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극복했는지 몰라도 경제의 지옥의 문 앞에 서 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경제의 지옥의 문 앞에 서 있는 경제를 과연 한국 정부가 극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걱정스러운 소리를 한 겁니다. 그 사람이 그와 같은 걱정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지난 3년 동안 이 정부가 수행한 경제정책을 보면은 이거를 과연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느냐 하고 평가했을 적에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빠른 시일 내에 고쳐서 한국의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당장에 무엇이냐. 4월 15일 날 실시되는 총선에서 여러 유권자들이 이곳에서 출마한 두 분의 후보자를 당선을 시켜서 국회에 보내시면은 미래통합당이 국회에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게 되고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게 될 것 같으면 현 정부가 갑작스럽게 정신을 차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래통합당이 국회에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순간에 정부는 자기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 지금까지 정책에서 탈피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우리 경제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경제 상황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까지 유지됐던 세계 경제 질서가 어떻게 변할지도 모릅니다. 즉 지금까지 자유무역으로 다 먹고 사는 나라들이 이 각국이 국경을 갖다 점점 차단하는 이러한 현상이 생겨날 것 같으면 무역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여건이 도래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앞으로 닥쳐오는 엄청난 경제의 현실을 타개하려면 반드시 현재까지와 다른 정책이 수행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미래통합당이 내세운 이 국회의원 후보들이 당선이 돼서 국회에 과반석을 차지해야만이 이 정부의 지금까지 파행되어 온 정책을 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호소를 하는 바입니다. 이 원주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이곳에 출마하신 미래통합당의 후보를 꼭 당선을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참 경제 상태가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특히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선거 과정에서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지난해
국민들의 마음으로부터 추방을 당한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것저것 못된 소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법을 가장 열심히 지키고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현재 누구세요?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찰총장입니다. 그런데 그 검찰총장을 끌어내리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자기네들의 잘못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법을 엄정하게 지키려는 사람을 갖다가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정부의 가장 문제거리가 뭐냐면은 최종 의사를 결정하는 대통령이 그렇게 안목이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총장을 임명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만이 유일하게 참 대한민국을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찬양하고 우리 총장 했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얼마가 되지 않아 가지고 조국이라는 법무장관을 임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부조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수사하겠다고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윤석열 총장이라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짓을 했겠어요? 그 당시에 윤석열 총장이라는 사람을 임명하면서 가장 강력한 검찰을 만든다고 인사를 해놓고 그것이 자기네들 뜻대로 이 사람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결국 가서 그 사람들을 5개월도 안 돼가지고 다 바꿔쳐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현상을 보고 뭐라고 느끼겠어요? 이 정부에 뭐 잘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가지고 그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려고 검찰총장이 꿋꿋하게 서 있으니까 그걸 못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우리나라의 민주질서가 파괴됩니다. 민주질서라는 건 법을 엄정하게 지키지 않으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 15일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국회에 과반수를 차지해야만이 지금과 같은 검찰총장을 유지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이 철저한 비리를 갖다가 파헤쳐내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원주 유권자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지켜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질서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번에 반드시 이곳 원주에서 출마한 미래통합당의 두 후보를 갖다가 당선시켜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